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유동성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적기이다. 이런 타이틀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슈퍼 예산이라고 해서 11조 7천억 추경 예산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으로 올해부터 45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한 폐렴과 관련된 실물경제 위축이 얼마큼 지속될 거냐에 따라서 실물경제 위축이 일으키는 파장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모든 경기가 지금 멈춰 서 있다고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 생산 업체도 필터를 공급받지 못해서 생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적은 이번이 아마 제가 살면서 느낀 것 중에 처음이고요. 또 이렇게 실물 경제가 위축된 것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뭐 국제적인 전쟁도 있었고 아니면 금융위기도 있었고, 물론 저는 한국이 IMF 때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뉴스 나오는 거와 그 다음에 시사 평론 같은 걸 많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한국이 위축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IMF라 하더라도 IMF 때 망한 분도 있지만 IMF 이후에 그걸 계기로 성공한 사람도 많았는데, 이번 우한 폐렴에서는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비켜가는 사람은 공무원, 정치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 공무원 또는 뭐 군인, 어쨌거나 공무원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월급이 제때 나오는 대기업이든 어쨌거나 월급 나오는 사람 이외에는 지금 실물 경제에서 버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연체가 되면 뭐 5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만 원 전후만 연체해도 세무서에서 지금 전화가 온다고들 하거든요. 주위에서 보면 그만큼 세수 부족, 즉 세수가 펑크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한 달만 연체해도, 전에는 2달만 연체하면 바로 압류한다고 했는데 요즘엔 한 달 반만 지나도 압류한다는 전화가 올 정도로 다급한 것 같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반 실물 경제에서 그러한 시그널은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다급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 즉 물과 같이 흐르는 돈이 너무 많을 때는 어디로 갈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한 폐렴이 지속되면 부동산 경기에는 직격타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부동산을 예측하는 저로서는 부동산 투자의 적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금리 시대잖아요. 이미 어제 유튜브 동영상을 찍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연준이 0.5%를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했고요. 한국도 이미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금리란 이자율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이자율을 적게 낸다면 부동산 투자하기에 좋을 것이고, 또 현금이 많아지면 역시 실물 어디에 투자해도 그만한 소득을 바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안정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어려운 사항이 뭐냐면 너무나 빨리 유동성도 팽창이 있지만 집중화가 더 빨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서울로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저는 물론 뭐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얘기할 때 항상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서울 내에, 역세권 내에 하루라도 빨리. 이거는 제가 25년 동안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느낀 거예요. 지방도 투자해보고, 또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지방에 부모님이 가진 땅이나 아니면 부동산, 기타 다른 부동산을 봤을 때
변화의 속도가 지방은 느리고 서울은 빨랐다는 거죠. 제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느낀 것도 많아요. 만약에 지금 신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노동, 즉 임금이 너무 올라 있고요. 임금 플러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자재가 너무 비싸요. 인건비 플러스 자재 비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이익이 나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그렇게 이익 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땅값도 올라 있고 기본으로 또 땅 위에다가 건축하려면 건축 관련된 임금,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나요. 그래서 그래도 부동산을 투자하려고들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슈퍼 예산, 즉 추가 예산이 있고 또 추가 예산 플러스 토지 보상금 이런 유동성이 워낙 많아지면서 돈이 현금이 많이 시중에 풀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우리의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물 경제를 이끌어가면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정성호 TV는 실물 경제의 70, 부동산과 주식의 30%를 하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근데 이번처럼 부동산 투자하기에 좋은 적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망률이 지금처럼 낮으면 경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 시진핑 정부에서 실물 경제에 복귀해라, 즉 직장에 복귀해서 계속해서 생산 활동을 하라고 독려하잖아요. 한국도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단순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경제가 멈춰서 있다면 또는 언론이나 기타 모든 회의가 코로나 바이러스 일색으로 간다면 경제는 마비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비된 경제, 즉 심리가 한번 무너지면 경제는 다시 일으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실물 경제, 그냥 돈만 푼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든 다 같이 실물 경제를 이끌어가고 소비를 진작하고 기업은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라고 해도 사실은 지금 더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일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심리를 읽어야 하잖아요. 사람의 심리를 리드해야 됩니다. 제가 정치한다면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언론도 통제할 거예요. 이 여과 없이 언론에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팔기 때문에 오히려 클릭수는 늘어나고 본인의 생각이 더 옳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실물 경제에서는 결코 좋지 않다는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난 이후에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할 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투자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또 제 그 유튜브를 보시고 질문 사항이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지산이 계속 오르는데도 투자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성이 언제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급매가 나오면 무조건 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목적도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한다면 더더욱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처럼 1.25의 금리거든요. 좀 여기서 0.25나 0.5를 내리면 1% 이하의 금리 시대가 오고 또 마이너스 금리 시대도 올 수 있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된다면 실물 경제가 이미 파탄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회사가 망하지 말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지금처럼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 그 다음에 현금이 많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부동산 투자 일부를 해놔야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1월 1일부터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전망 2020년을 했거든요. 5회에 걸쳐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격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제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금리를 다시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유동성이 지금처럼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의 3분의 1은 부동산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분의 1은 자기 사업에 투자할 것이고 3분의 1은 보유한다라고 그냥 일반적인 경제 3등분 원칙을 말한다 하더라도 똑같을 것이고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몰빵해서 부동산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본인의 생각에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 가능하면 최고의 투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동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안다면 본인의 그 투자 시기를 조금 더 서둘러야 된다. 왜? 이미 다른 사람이 붙으면 그땐 사고 싶어도 못 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대출 규제가 많으면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이미 아파트는 대출이 심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아직도 사업을 위해서는 남겨놓은 노린자거든요. 신이 남겨놓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출이 잘 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저희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고 대출 받는 분 보면 요즘에 신용만 좋으면 대출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동성이 급팽창하는 곳에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투자의 적기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